지금부터 2017년 상반기 저희 KDI 경제전망 브리핑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상반기 전망을 5월 한 20일 전후로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근데 그 이제 5월 9일 날 대선이 이제 예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어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뷰를 좀 미리 좀 알려드리는 게 더 좋겠다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땡겨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전망 발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규철 박사님께서 먼저 저희 전망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Q&A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규철입니다. 그 경제 전망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 1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가 개선되고 있으나 민간 소비가 둔화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6년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2.6%에 비해 하락한 전년 동기 대비 2.4%를 기록하였고 전기 대비로도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경제 활동별로는 건설업이 양호하였고 제조업도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서 부진이 완화되었습니다만 서비스업은 점차 둔화되면서 경기 개선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출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는 투자가 양호한 모습입니다만 민간 소비가 둔화되고 있어 회복세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모두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지만 투자 개선이 건축, 반도체 등 특정 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민간 소비는 소득 증가율이 점차 하락하고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소비자 심리도 위축되고 있어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수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은 세계 경제가 원만하게 회복되고 반도체 산업도 호황이 지속되면서 수출 물량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고 금액 기준 수출입도 유가 상승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경상수지는 국제 유가를 중심으로 수입 가격이 상승하면서 흑자폭이 일부 축소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내수 개선세가 미미함에 따라서 큰 폭의 흑자 추세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서 한국의 장기 금리도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한편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 위채 비율과 CDS 프리미엄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 경제의 외환 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농산물, 석유류 등 공급 측 요인에 주로 기인해서 2%까지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1%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런 물가의 상승세도 둔화되고 있어서 물가 상승 기조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 근로자의 증가세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둔화된 반면 자영업자는 늘고 있어서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3%대 후반을 기록하고 특히 청년층은 9%대 후반의 높은 실업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세계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경기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교역량과 생산이 완만하게 확대되고 있고 경기 선행 지수도 기준치에 도달하면서 세계 경제 부진이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통상 정책, 중국의 과잉 투자 문제, 유로존의 브렉시트 협상 및 정치적 불확실성 등 하방 위험 요인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세계 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특히 미국이 다양한 무역 구제 조치로 공세적인 통상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국 간 통상 분쟁으로 세계 경제 전반의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잉 투자, 과다 부채 문제가 해소되지 못한 중국에서 급격한 부채 조정, 자본 유출이 발생하면서 성장률이 급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분쟁이 발생하면 주로 중국의 내수 감소 경로를 통해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국과 중국 간 통상 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현안 분석을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24페이지입니다. 대내적인 상황을 보겠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에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3재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계부채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기업 구조조정도 지체되면서 한계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경제에 부실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25페이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경제정책은 대내외 위험 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국민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하방 위험도 존재하고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 안정에 초점을 두고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정책은 향후 경기 여건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재정 준칙 도입, 지출 구조 조정 등 재정 전반의 개혁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통화 정책은 아직까지 물가 상승세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현재 완화적인 기조를 당분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 정책은 거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그래서 가계부채로 인한 위험을 미리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상시에 주주의 손실 흡수 여력을 비축해서 기업 구조 조정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 정책만으로는 수요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주도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구제 개혁과 기업 구조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사후 규제를 적극 활용하면서 규제 개혁을 통해 민간의 창의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속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정장기적으로 국민 소득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구조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파생되는 단기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회 안정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정책을 통해 구조 개혁의 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구조적 과정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현안 분석을 참조해 주십시오. 또한 저소득층의 소득이 정체되면서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소득 분위별 실질 구매력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현안 분석을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이러한 현 상황 인식하에서 2017년도와 2018년도 국내 경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전망을 하기 전에 전망에 이용된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세계 경제는 2017년과 2018년에 성장세가 완만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가 미국 신흥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7년과 2018년에 2016년의 3.1%보다 높은 3%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원유 도입 단가는 2017년, 18년에 각각 배럴당 54달러, 58달러를 내외를 기록하면서 2017년에는 전년 대비 32% 상승하고 2018년에는 추가적으로 7% 상승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 실효 환율로 평가한 원화 가치는 2017년도에 4% 정도 상승한 후 2018년도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 이미 좀 상승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재 실질 실효 환율이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의 3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수출이 완만하게 회복되겠습니다만 내수가 둔화되면서 2017년에 2.6%, 2018년에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2.8%보다 조금 하락한 수치입니다. 2017년을 말씀드리면 세계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반도체 업종이 호황을 보이면서 설비 투자와 수출이 개선되겠습니다만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가 둔화되면서 2016년에 비해 성장세가 소폭
둔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수출과 민간 소비 증가세가 대체로 유지되겠지만 투자 부문, 건설 투자, 설비 투자가 둔화되면서 2017년도에 비해 성장률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지출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소비는 2016년도에 2.5% 성장하였습니다만 2017년도에 2.0, 2018년도에 2.1%로 성장세가 조금 둔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민간 소비가 부정적으로 본 것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가가 상승하면서 실질 구매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인데 지금 시장 금리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서 이러한 점들은 소비 여력을 저하시킬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에는 개별 소비 신화 등 소비 활성화 대책이 있었지만 2017년도에는 이러한 정책이 없어서 그에 대한 반락이 있을 것으로 보아서 2017년도에 민간 소비의 증가세가 좀 둔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설비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비 투자는 세계 경제 회복으로 수출이 좀 만만하게 회복되고 반도체 부문에서 대규모 투자가 있어서 2017년도 상반기 중까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겠습니다만 우리 경제의 지금 제조업 가동률이 낮은 수준에 있어서 이러한 추세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2017년도 하반기부터 설비 투자의 증가세가 좀 둔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상황은 최근 설비 투자 추이 분석, 제조업 가동률을 중심으로 하는 현안 분석을 참조해 주십시오. 건설 투자는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최근 높은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 15년부터 분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겠습니다만 향후 차츰 둔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출은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반도체 부문이 호황을 나타내면서 2017년도에는 4.0% 증가한 후 2018년도에도 3.6%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입은 2017년도에 수출과 설비 투자가 확대되면서 작년 4.5%보다 높은 5.5% 증가하겠습니다만 2018년도에는 투자가 둔화되면서 이보다 소폭 낮은 3.6% 증가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경상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수지는 수출이 확대되겠지만 유가 상승 등에 따라서 교역 조건이 악화되면서 흑자 폭이 축소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구조적 측면을 보았을 때 대규모 흑자 추세는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에는 89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2017년도에 유가 상승에 따라서 1%대 후반까지 상승률이 올라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고 또 근원 물가의 상승세도 낮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승세가 향후에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취업자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제조업 부진이 지속되면서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20만 명대 후반 그리고 20만 명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았고 실업률은 작년보다 소폭 높은 3.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에는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거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경우 경기가 저희가 전망한 것보다 더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높이면서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는 세계 교역을 둔화시켜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편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확대는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서 경제 주체들의 소비 심리, 투자 성향을 약화시켜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둔화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부채 상황이 낮은 한계 기업과 가구가
가구 등 취약 부분이 빠르게 부실해지면 외부 충격에 대한 부정적 파급 효과는 더욱 증폭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 3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재정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정책은 향후 경기 추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따른 재정 부담은 신중한 계획하에 단계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당분간 2017년 본 예산에 맞추어 예산 집행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향후 경기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내외 불확실성이 상당한 만큼 위험 요인이 현실화된다면 재정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따른 재정 소요는 정교한 기획과 제도적 보완을 거쳐 향후 예산에 단계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36페이지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 준칙을 도입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재정 준칙의 도입은 총량 수준의 재정 규율을 명시적으로 확립하고 장래의 의무 지출과 재정 조달 방안의 연계를 보완할 경우 재정 환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보다 현실적인 장기 재정 전망을 수행하는 가운데 향후 재정 부담이 빠르게 확대되는 분야의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개혁을 중단기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인구 고령화, 산업 재평 등 구조가 빠르게 변화할 것임을 고려할 때 거시적 관점에서 지출 총량을 우선적으로 설정하고 미래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분야별 재원 배분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향후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조세 부담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조세 부담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축소하는 재정 효율화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부담 증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여러 세목의 조세 지출 및 세원 확대 등 포괄적인 세제 환멸을 통해 조세 분담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화 정책은 금년 들어 유가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고 농산물 가격도 급등한 데 기인하여 물가 상승률이 2% 내외까지 상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낮은 1%대 초반에 머물러 있고 근원물가도 작년 하반기 이후 1%대 중반에 정제되어 있어 유가 상승 등 일시적 요인이 사라질 경우 물가 상승세가 차츰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국내의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누적된 마이너스 총수요 압력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주요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통상 분쟁이 심화될 경우 세계 경제 전반의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한편 미국 금리 인상이 비교적 완만한 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현재의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가 당분간 유지되더라도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세, 경상추시 흑자, 외환 건전성을 고려할 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급격한 자본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국내 장기 금리의 상승폭을 제한함으로써 가계 원리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제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최근 강화된 비은행 가계대출 규제를 유지하는 한편 거시 건전성 정책을 강화해서 가계 신용의 빠른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은행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억제하는 가운데 다중채무제 등 취약차주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은행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부실 가능성이 더 높은 비은행권의 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화된 비은행 가계대출 규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향후 추이를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취약차주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리금 탕감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방식보다는 만기 조정, 연체 이자율 합리화, 담보권 실행 절차 개선, 비소득 대출 확대 등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작은 정책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이와 함께 가계 신용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가계 대출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향후 부실 가능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완충 자본이나 추가 충당금의 적립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가계 신용이 단기간 내에 실물 및 금융시장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습니다만 가계 신용 총량이 과도하게 크고 그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거시 경제성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불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 구조 조정은 납세자가 아닌 이해 당사자가 손실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주주의 손실 흡수 능력을 평상시에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대형 기업에 대한 구제 금융은 납세자에 대한 불공정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 재정 건전성 훼손 등을 초래하므로 이해 당사자가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평상시에 주주의 손실 흡수 능력을 비축하고 향후 불실이 발생했을 때 공적 자금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회생 정리가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민간 대주주의 손실 부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자본을 충분한 수준으로 비축하고 불실 발생 시 주주는 모든 이해 당사자 중 가장 먼저 손실을 부담해야 하며 기존 주주의 지분이 완전히 상각된 이후에 채권자가 손실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 경제 전망을 발표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 말에 경제 전망을 내보냈을 때 성장률 전망치가 2.4%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0.2% 포인트 상향 조정한 2.6%를 저희가 전망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요약을 해보면 세계경제가 지난 한 5, 6년 동안의 전망치 대비 계속 하향 조정되는 추세를 보여왔는데 올해는 전망치와 거의 비슷한 정도까지 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 플러스해서 우리나라 특수 요인 반도체 부분이 워낙 또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경기를 조금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대내적으로는 건설 투자가 작년에 워낙 좋아서 저희가 지난번 전망 때는 이제 4%대 여전히 좀 높은 숫자를 찍긴 했습니다만 그보다 내려오는 속도가 훨씬 더 완만하기 때문에 건설 투자의 그 증가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고 또 설비 투자도 특정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쪽에서 좀 반등을 해주면서 투자 전반에 좀 더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인을 좀 감안하다 보니까 민간 수비가 좀 내려오더라도 성장률은 저희가 전망한 것보다 좀 더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다만 이 성장률 상향 조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경기가 막 좋아질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4%를 내보냈을 때는 세계경제 하방 위험이 상당히 크다라는 걸 상당히 강조를 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만약에 위험 요인이 더 커진다면 추경 편성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위험들이 상당 부분 좀 완화돼 있다라는 판단을 좀 내린 거고요. 대신에 이렇게 급락할 가능성이 낮아진 것이지 이것이 경기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이런 정도의 어떤 모멘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